자,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정이 나오면 항상 그 순서가 일단 등록 순서 보시면 등록 신청하죠. 그러면 며칠 걸리죠? 7일 이내에 등록에 통지를 할 거고, 통지가 되면 보정을 설정하죠. 통지 이꼴 뭐다? 등록이니까. 그리고 보정을 설정하게 되면 신고할 거고, 그러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뭐 하더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그래서 등록과 보정과의 관계 기억하셔야 되고, 예외 없죠? 모든 경우는 보정을 설정한다. 그리고 보정 변경이다 할 때 보정금 지급은 누가 한다? 보정 변경은 중개 행위 당시의 보정 기간이,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는 무보정 상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미설명 위 교부의 경우는 뭐더라? 예. 그리고 개업공개법제 30조 개공의 책임이라고 할 때 과실 책임이죠. 그리고 무과실 책임까지 부담. 무과실 책임은 일단 여기 조문에 나오는 거는 사무소 제공이지만 사무소 제공뿐 아니라 고용인이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과실 책임만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뭐 출제는 뭐 될 수 있는데 뭐 용어만 알면 돼요. 이거 문제는 굳이 뭐 그렇게 쫙 보는데 다 보여. 일단 이건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제도다 그럴 때 먼저 예치금이 나오죠. 대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예치금이란 예치되는 계약, 예치되는 금액 이것지가 아니고, 예치금이란 계약금.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뭐냐면 계약금을 갖다가 중도금을 지급하잖아, 그죠? 근데 다시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고 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중매매가 되면 손해배상을 책임지고 안 지고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뭐가 되죠? 선등기가 유효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배상을 받는 건 별개 문제라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맡겨두자 하는 게 지금 제도니까. 그러면 예치금은 뭐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면 이걸 누구죠? 예치 기간입니다. 어디다 맡겨놓죠? 예치 기간이란 누굽니까?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그죠? 세 개. 그리고 여기 금융기관은 있잖아요. 누구를 말한다? 은행법상의 은행만이 아닙니다. 그럼 예치기관에다 맡기는데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명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가 뭐 있더라? 은공신체 보전하는 요겁니다. 은공신체 보전까지. 그래서 은공신체 보전, 여기 은행 있죠. 그 다음에 최신관서, 보험회사, 이걸 묶으면 금융기관입니다. 공제사업자, 신탁업자까지 중복되죠. 그러니까 예치기관이라고 하는 금공신이 예치명의자가 돼야 안 돼? 되죠.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전문회사 있잖아, 그죠? 요 두 가지는 예치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예치명의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 언제까지 맡겨둘 거냐? 예치기간입니다. 언제까지?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이행 완료 시란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죠. 그런데 이 제도는 매도인에게 상당히 좀 뜨드러운 거죠. 왜? 매도인이 이중매매 할 거라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래서 매도인도 다른 용도로, 그죠? 활용할 수 있게 사전 수령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전 수령이 가능한 때는 언제냐면 계약금, 중도금을 수령하는 매도인이 수령했다가
계약이 중도 해지했을 때 그 보증금 있죠? 예치금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돌려준다라는 보증서. 그러니까 보증서가 뭐냐면 매도인이 혹은 임대인이 돈을 찾아갔다가 안 돌려주면 내가 대신 줄게 이거죠. 내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그 보증서를 교부한다면 못 찾아갈 이유가 없죠. 왜? 매도인이 돈 안 주면 보증기간에 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증서 발행을 누가 할까요?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합니다. 그리고 교부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죠?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이해하겠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예치명의자가 뭐 가끔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예치명의자 대신에 뭐 매수인에게 일수 나오니까. 그래서 예치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 예치금, 예치기간, 예치명의자, 예치기간. 근데 이 제도는 개공이 의무로 부담하는 것 아니다. 아니죠. 권고해야 돼, 할 수 있어요. 권고 가능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개공이 의무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관련된 문제가 두 번 나왔거든요.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것은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첫 번째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개공에게 주는 의무 맞죠, 그죠? 의무인데 이건 어디에서 대판에서 인정하는 의무니까 대부분 판례에서 인정하는 의무니까 제외됐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의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약금 등 예치 권고 의무라는 건 없죠. 권고할 수 있다지. 그래서 틀린 질문으로 각각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하고 또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누구 명의로? 개공 명의일 때 기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가 되면 물론 개공의 명의 아니라면 나오지 않죠. 의무가 있습니다. 보약 무분해가지고 네 가지 의무가 있는데 이거 누구 명의일 때? 개공의 명의일 때 일단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보증을 설정하다 얼마만큼? 그렇죠. 예치금만큼. 그래서 예치금에 상응하는 보증을 설정해야 돼. 이건 보증을 설정할 때 보증보험료가 내죠. 보증료가 이퀄 뭡니까? 실비입니다. 이 실비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죠?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이 부담하는 실비가 보증보험료 등입니다. 그리고 약정을 해야 된다. 약정 의무. 그 다음에 무단 인출 금지. 무단으로 인출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인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동의와 관계없이 인출을 금지하고 있다. X죠. 거래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 관리하여야 한다.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 관리해라. 보약 무분해가지고 4개 아셨죠? 누구 명의일 때? 개공의 명의일 때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공의 명의로까지.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1번 개공은 컷. 잘랐습니까?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게 뭐죠? 목적입니다. 예치 목적. 언제?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입니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까?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중개 완성은 거래계약 체결시까지잖아요.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금이죠.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줄 거죠.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예치를 권고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있죠. 그 다음에 3번, 서공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개공입니다. 네 번째, 공인중개사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하는 자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에 모두 포함된다. 그죠? 5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된 경우 기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넘어가고. 일단 이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깨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별로 뭐 복잡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 자, 옳은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었죠? 두 번째, 계약금, 중도금, 예치금이라 할 때 잔금은 예치할 수 없다. 모두 다. 세 번째, 그 당사자가 계약금을 예치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 거 없었죠? 네 번째, 계공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계공은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없다. 맞죠? 분리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5번,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계약금 등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절대로 미리 수령할 수 없다. 절대 이런 말 없죠? 절대 결코 반드시 항상 언제나 나오면 19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계공은 컷. 아까 보신 내용들이죠. 자, 거래 다 잘라만 봐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컷. 언제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컷. 무엇을?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컷.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딱까지만 치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공은 컷 하시고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관련 계약금 등을 계공의 명의로, 누구 명의로? 계공의 명의로 줄을 긋고 그러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맞죠? 분리 관리에다가 줄을 긋고 앞에 항상 생각하시고 분리 보약 무분이 나오면 앞에 뭐가 있는지 계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계공은 그 당사자가 거래계약 관련된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계공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절대로 인출할 수 없다.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인출할 수 있죠. 인출 자체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무단 인출 금지입니다. 무단 인출 금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네 번째,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계약금 등 누구한테 교부하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사전 수령도 가능하다. 5번, 신탁업자는 예치 명의자, 예치 기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거래 안전을 보장함에 있다. 맞죠? 거래 안전 줄 다 끄고. 두 번째, 계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예치 기관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공 또는 누구? 대통령 영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네 번째, 기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계공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행 또는 완료 혹은 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 등 인출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거점 약정하여야 한다. 약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어야 돼? 계공의 명의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계공의 명의로. 자, 그 다음에 5번. 계공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계공 명의죠. 자,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 공탁을 하여야 한다. 보증에 설정하라 이 말이죠. 보증 설정입니다. 넘어가시고 5번 문제는 풀겠죠. 그 다음에 6번 자 나왔던 형태를 봅니다. 틀린 것은
개공은 컷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근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요청을 하든 말았든 의무로 부담하는 건 없죠.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거래 안전 보장 맞죠? 세 번째, 은행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그죠? 예치 기관이기도 하지요. 네 번째, 개공은 거래 대금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줄을 긋고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맞죠? 5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큰하시고 전문회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7번, 개공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누구 명의로? 줄 것죠? 개공의 명의로라는 말에 줄을 긋고 그러면 보약 무분이 나오겠다. 그죠? 자, 틀린 것은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를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그죠? 두 번째, 개공은 계약금 외 중도금, 잔금도 예치하도록 근거할 수 있죠. 세 번째,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 공제, 공탁까지 몇 개, 세 개 다 나와야 됩니다. 네 번째,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분리 관리의 의무죠. 누구 명의니까? 개공의 명의니까. 6번, 개공은 예치된 계약금을 누구 동의 없이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자, 갑니다. 금지 행위인데 보자 몇 문제고. 둘, 셋, 넷, 다섯. 모의고사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일단 금지에 나오는 내용만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이거 풀이를 좀 합시다. 41%구나. 2번 문제 보십시오. 금지 행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모의고사 가지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많이 틀린 게 왜 틀렸나? 일단은 중개 대상물이 나오는데 중개 대상물 딱 그러면 생각나신 게 뭐 있어요? 한번 불러봐요. 시험에 뭐 잘 나오더라. 중개 대상물은 일단 법률로 정합니까? 법령입니까? 법령으로 정하는데 법률로 정하는 걸 뭐라 그러죠? 협의의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를 일부 준부동산 그러죠. 일부 준부동산.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보다 광의의 개념입니다. 맞죠? 협의의 부동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부 준부동산까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일단 5개잖아요. 5가지인데 5가지 해당이 되면 모두 중개대상 개공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X죠. 여기 5가지 해당되고 이게 누구 거라 해야 돼?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사적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뭐였죠? 사유다. 그러니까 반대로 국공유는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국공유는 안 된다. 국공유 자산의 분류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죠. 행정재산은 돼 안 돼? 용도 폐지가 됐든 말았든 안 돼요. 일단 일반 재산은 돼 안 돼?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고 안 돼. 그냥 아셨죠? 그리고 하천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앞에 있잖아요. 수의계약에 의한 일반 재산은 되고 그 다음에 사건 설정이 가능한 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가능해요.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 조금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 돼. 그죠? 그리고 보통은 된다로 잘 안 나와요. 이제 아주 이제 특이한 경우에 이제 털려봐라 이래가지고 내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요거 그러면 사적 거래가 가능한데 사적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될까 안 될까? 돼요. 공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제한 그러니까 쭉 자주 언급되는 거 있잖아요. 무주부동산, 미채우강물,
포락지, 공유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접도구역에 포함된 토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돼 안 돼? 돼요. 가등기된, 압류된, 경매가 진행 중인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일단 중개상물은 된다, 안 된다만 구분하는데 그 구분 첫 번째가 뭐다? 5가지 해당될 것, 개인 소유에 해당될 것, 요까지 판단해요. 그러면 5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개행위 대상을 묻는데 중개상물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일부 임차권 이렇게 나오잖아. 일필지 일부에 대한 일필지 일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일필지 일부는 거래할 수 있다. 일필지 일부에 대한 거래가 허용된다. 맞죠? 그게 뭐 때문에? 용익물권 임차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용익물권 임차권 때문인데 이것도 일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돼, 안 돼?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달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할 때 매매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맞죠? 권리가 나오는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또 계약으로 득실 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해야 되는데 일필지 일부는 용익물권 임차권 그러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당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런 것까지 묶어서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법률행위의 대상일 때 뭐가 됩니까? 중개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물을 때 다음 중 중개 대상물과 중개행위의 대상으로만 묶여진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5가지 속한 개인 소유에 속하는 5가지냐, 그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물이냐로 물어요. 법률행위의 반대가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니까 상공 판경이죠.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분 방식이 공회 방식이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냐 아니냐 상공 판경 해가지고 찾아가시면 돼요. 일단 무조건 중개상물에 관한 기본 특징을 기억해야 됩니다. 묶었었다. 이거 기본 털. 그 다음에 뭐 일필지 일부, 건물의 개념. 우리가 건축물도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라는 말이 맞아 틀려요?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인 건물이 어디까지 지어졌을 때 건물이냐라고 판단할 때 지붕,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때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개념이죠.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로 한정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3개, 그죠? 분양권,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우스, 그 다음에 지붕, 기둥, 주벽으로 이루어진 건축 중인 건물까지가 판례상 건물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 정도까지 개념. 그리고 건자 붙는 것 중에 부동산으로 중개상물이다 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분양권밖에 없죠. 그러면 구차된 아파트 입주권 돼요, 그죠? 그러면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특례법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될까 안 될까? 되죠. 그게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말하는 입주권입니다. 이해하겠죠?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돼, 안 돼?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나오는 8개 법이죠. 그 8개 법에 의해서 선정된 지위 이런 거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돼, 안 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보죠. 41%가 맞춘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담장이나 축대 등은 토지의 부합 정도가 너무 강하므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없어. 보지 않으면죠.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예,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죠. 2번 명인방법이란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기속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에게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그 소유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명인방법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아셨죠? 이거 명인방법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째 매매교환처럼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토지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되는 것이므로 일필토지 중 일부는 소유권 양도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죠. 다만
용익물건은 일필지 일부도 중개가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이 지문도 앞에다가 분필 후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분필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점에는 동일하나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은 그렇지 않다. 그죠? 소유권만의 대상입니다. 5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은 장래의 건축 예정인 건물이므로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분양권 전매를 업으로 하는 거야 되는데 그죠? 전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되는데 매매를 업으로 하면 이퀄 뭐죠? 금지죠, 금지. 금지 가운데 뭐? 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잘 나가다가 자, 그 다음에 가시죠. 어디? 9번. 9번에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결격 사유의 1번 지문, 가번. 근데 결격 사유자가 기본적으로 시험 쳐요, 못 쳐요? 쳐요. 아셨죠? 쳐요. 못 치는 게 아니고. 자, 가번. 우리가 징역 그럴 때 이건 이법 저법 상관이 없죠. 이법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건 금고 미만일 때만 그렇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이법 저법 따지는 게 예외예요. 안 따지는 게 원칙이고 수용제에서 형법의 위반으로 징역 9년을 받고 6년 복역 후 가석방 되었으므로 가석방일로부터 3년 경과 줄 다 끊고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그죠? 결격 사유자 가석방은 3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 사람 지금 몇 년 지나가야 돼? 6년이죠. 합의 6년. 2번 어른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16년 6월에 징역 1년에 대한 집유 2년을 선고받고 이로 인해 동년 7월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동년 8월에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2016년 6월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틀렸어요. 등록 취소라면 이게 맞아. 그런데 뭐까지? 자격 취소까지 갔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예외가 없어요. 자격 취소되면 무조건 자격 취소 후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자격 취소 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8월 달에 자격 날라갔죠? 그러니까 최소한 2019년 몇 월? 8월이 돼야 돼요. 등록 취소의 경우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등록 취소의 경우는 사기 결폐 있죠. 사망, 해산, 기준 미달, 결격 사유, 폐업전 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이라는 숫자를 제외한다 안 한다? 안 하다 그죠? 예, 그런데 자격 취소는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 몇 년? 3년 지나가야 됩니다. 3번 어디다 줄 것까? 선고 후에 줄 것고 우리는 선고 후를 말하죠. 선고 안 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다 아니다? 아닙니다. 네 번째 정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가 유예되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벌금형 선고죠. 이거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 아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은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재직 중에 법인의 위반 사유로 인해 해당 법인이 6월에 업무정지를 받은 바 1월 후 사임하였으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업무정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당시죠. 발생 당시에 사원 임원은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뭐가 되더라? 결격 사유자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딱 결격 사유 그럴 때 지금 수용자 부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온 김에 수용자만 딱 정리합. 수용자만. 수형자라 할 때 수용자는 일단은 뭐 이상이죠? 금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반대가 뭐죠? 미만이죠. 이게 뭐더라? 벌금. 그러니까 벌금 딱 그러면 세 가지. 이법 저법. 이법 얼마 이상? 300. 분리 합산. 분리. 이렇게 이상의 그죠? 다음 단계 실형 선고를 받고 그러죠.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제끼고 선고유예는 무조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고 다음 단계가 뭐죠? 집행이나 뭐다? 집행유예라 그랬죠? 집유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들어갔다, 집유는 안 들어갔다죠?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언제 나온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뭐냐면 면제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료되는 경우는 두 개, 만기 석방 있죠? 형기를 모두 채웠을 때가 원칙. 그리고 가석방은 미리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남아있는 형기를 채워야 됩니다. 잔여 형기가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면제의 경우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특별사면,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 형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고 법률 변경 같은 대표적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면제되면 끝난 게 아니죠. 다시 몇 년 지나간다? 3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3년이 경과되었을 때죠. 3년 경과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 제일 대표 이거죠.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되었다. 아직 뭐다? 네, 잔여 형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리고 특별 사면 딱 나오면 일반 사면 있죠? 일반 사면이 되면 이거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바로 벗어납니다. 언제? 일반 사면 즉시 집유도 집행유예 있죠? 유예받은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그것이 소급해서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니까 언제 벗어난다? 유예기간 경과시입니다. 요거. 그래서 요렇게 딱 정리를 해 두시고 수형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10분 갑니다. 업무 범위 그럴 때 법인이죠. 당연히 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거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닌 걸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 경우를 항상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라고.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 뭐예요? 정보망이에요. 정보망은 영리 비영리? 비영리. 그러니까 핵심되는 단어를 안 놓치도록 대행이 몇 개? 2개 있고 상담이 그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업에 관련된 그죠?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 다음에 용역 있죠? 용역 알선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경공매 업무까지 해가지고 총 6개. 그죠? 대행이다 할 때 관리 대행이 있고, 그죠? 분양 대행이 있습니다. 관리 대행 딱 그러니까 뭐 기억납니까? 관리 대행, 그죠? 그다음 분양 대행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죠? 상가주택이냐 이거. 그리고 임대업, 분양업, X 상담이 된다 할 때 대상물, 대상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중개업은 일반인에게 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도 누구한테? 개공에게만 용역 알선 제공, 알선입니다. 이사 도배업 자체를 겸할 수는 없죠. 경공매 업무 가운데 법원 등록을 요하는 건 대리 업무죠. 따라서 대상 부동산은 경매입니까? 경공매입니까? 공매입니까? 경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업무를 겸할 때 그때 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인이 경업할 수 없는 업종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지문입니다. 4번입니다. 3번.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돼 있죠. 이게 뭐라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거래 정보망은 영리 비영리? 비영리고 그죠? 예, 목적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14번 이것도 많이 틀렸네. 이건 자주 보던 건데 등자보보 딱 적어놓고요. 등자보보 14번에 딱 적어놓고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보증서, 보수표를 걸어야 되는 자가 누굽니까? 개공은 그거 누가 돼 있어요? 그게 소공은 그랬잖아, 그죠? 틀리고 나는데 의의가 없죠? 의의가 없어야 돼. 누구한테 주어지는 의무라고요? 그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자, 23번.
이것도 틀리고 나서 정답 봤을 때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국장이 하는 경우가 있죠. 25번. 지금 보니까 다 알겠죠? 그러니까 과태료 처분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연수하기는 500원 있잖아요. 연수하기는 500원. 그다음에 운명 그랬잖아, 그죠? 연수 하기는 500원. 5번은 운명 이렇게 해요. 연수교육은 자 누가 시도지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등록관청이 누구 개공을 대상으로 운명이다 그럴 때 이건 운용 실적 그다음에 운영 규정이거든요. 이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를 대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나 협회를 대상으로 맞죠? 500만 원 이하 명자도 마찬가지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를 대상으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라 돼 있잖아, 그죠? 국장이라 돼 있으니까 연수하기는 넣으면 안 되지. 예. 이게 몰라서라기보다는 그냥 막 잠깐 잘못 본 거지. 예. 문제는 똑바로 봅시다. 자, 다음 가시면 32번 보십시오. 아까 했던 거에 확인 설명서 그랬습니다. 엄청나 틀렸어요. 대상 물건의 표시란 중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및 내진 능력은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만 기재 사항란이 있다. 일식에 들어가는 거 우리 외웠죠? 거기에 표시가 있던가요? 표시는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고 다만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는 건 상식적으로도 어디 있겠어요? 건물에 있겠지. 그러니까 일식과 이식에 나오는 거죠. 2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어디만 있다고? 일식에만 있고 이건 소방 항목이죠. 소방 항목의 이식은요. 소화전, 비상벨 유무가 있습니다. 소화전, 비상벨 유무. 3번 비선호 시설은 일식과 몇식? 3식이죠. 그러니까 일식 주거용과 토지의 기재 항목입니다. 4번 교육 판매 의료 시설 그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럴 때 벽면 빼고 벽면은 일식, 이식이고 그죠? 교육 판매 의료 시설 도배 상태가 어디에만 있다고? 주거용에만 있죠. 5번 입지 조건란에 대중교통은 임목 공장 광업 재단 확인 설명서 외에는 모두 기재 사항이다. 맞죠? 입지는 토공과 입지는 사식에 1, 2, 3식에 있는데 사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식을 빼고 그리고 대중교통 그다음에 주차장까지는 1식, 2식, 3식의 공통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33번 분묘기지권 옳은 것은 기억 봉문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묘소 가묘이거나 평장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 종손이 분묘를 수호 관리하고 있다면 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며 분묘 연고자는 분묘 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 기지 플러스 주변 공지 맞죠? 그래서 X 멸실된 경우에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기지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존속한다. 5. 명 분묘 기지권의 소멸 사유로서 기지권의 포기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족하다죠. 점유의 포기를 요하지
않는답니다. 비업. 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합장, 쌍분, 신설은 절대 불가죠. 신설은 절대 불가합니다. 시오.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다 할 때는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약정 없는 이상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죠. 다만 분묘 설치 후 약정 없는 토지 처분 있잖아요. 분묘 설치 후 약정 없는 토지 처분의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9번 1번 경매로 인하여 소재되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컷. 경매로 인하여 소재되는 임차주택의 임차인은 컷했죠. 이거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혹은 대항할 수 없는 맞죠? 말소하는 이 말입니다.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있기 전부터 당해 주택의 점유를 개시하였어도 낙찰자는 그자에 대하여 인도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도 명령 신청 대상은 매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모든 점유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죠? 매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후순위 임차인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요건을 갖췄든 안 갖췄든 상관없이 명도 소송이에요, 인도 명령이에요. 인도 명령 대상입니다. 그렇죠? 인도 명령 대상. 두 번째, 채권자들은 낙찰기일이 아니라 첫 입찰기일 이전으로 줄 다 긋고, 입찰기일 이코는 뭐죠? 첫 매각기일 이전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공급,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는 첫 입찰기일, 즉 매각기일 전입니다. 세 번째, 대금 지급 기한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 낙찰자는 대금 지급 기한 내에 언제라도 낙찰 대금이 마련되면 법원에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기한제입니까? 기일제입니까? 기한제입니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시 선순위 기준 권리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은 그 효력이 있으므로 판례입니다.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순위에 따른 권리자들에게 상대성이 있음을 줄때 척하시고 상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집행권은 줄 긋고요. 임차보전금 적으시고 판결문 적으시고 세 개입니다. 판결문, 임차보전금, 판결문, 집행권은 무슨 경매? 강제경매입니다. 담보권의 존재, 물적 책임, 그 다음에 특정 재산, 예견된 경매가 뭘까요? 예,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다까지 하겠습니까? 그래도 지금 뭐 거의 60점 가까이 나오니까 이 상태면 이제 파트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딱 그 한번 본인을 테스트 해보세요. 손해배상 책임 딱 그러잖아, 그죠? 거기서 기억나는 거 다 적어봐요, 한번.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봐봐. 그 문제에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 지문들이 그 몇 개 나오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없는 거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그 여러분은 기본적인 내용 설명 들으시는 동안에 이제 알잖아요. 아는 정도는 기본 이론을 다시 정리하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듣고 알고 하는 정도까지 기억이 되어 있으면 복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어차피 공부를 봤으니까 기본 내용 봤으니까 OX 체크 바로바로 안 되는 문제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시는 걸로 복습은 좋게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본래 계획대로 쭉 따라가야 돼요. 오늘 뭐 보기로 했으면 그거 따라서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쉰다. 다음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